AI가 못하는 일은 남는다. 그래서 몸 쓰는 기술직이면 안전하다는 말 많이 듣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몰리면 그 일자리는 여전히 안전할까요? AI 시대의 육체 노동 시장에서 벌어질 공급 과잉, 경쟁, 임금 하락의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 우리가 한때 철밥통이라 믿으며 자녀들에게 권했던 전문직들이 인공지능, 특히 거대 언어 모델에 의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비껴간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 강연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서늘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누군가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들은 비록 자본가에게 착취당했을지언정 시스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파업을 하면 공전이 멈추고 세상이 멈췄으니까요. 하지만 AI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착취조차 당하지 못하는 시스템 밖의 존재, 즉 하라리가 명명한 쓸모없는 계급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고 돈을 못 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내 목소리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잉여 인간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두려운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거대한 오해 하나를 깨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능과 의식을 한 덩어리로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존재는 당연히 감정도 있고 고통도 느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하라리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완전히 분리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공지능은 의식이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지능만큼은 이미 인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AI의 의사는 환자의 암 선고에 대해 슬퍼하거나 공감하지는 못해도 인간의 의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자, 냉정하게 기업가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은 가끔 아프고 휴가가 필요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의식 있는 인간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4시간 불평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 높은 AI를 쓰시겠습니까? 여기서 전문직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상위 1%의 변호사와 상위 30% 변호사의 능력 차이가 인간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순간 이 격차는 무한대로 벌어집니다. AI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상위 1%는 혼자서 100명, 아니 1000명의 몫을 해내며 부를 독점할 것입니다. 반면 AI가 내놓은 답안을 검토조차 할 능력이 없는 어중간한 전문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노동시장의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머리 쓰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몸을 쓰는 기술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기에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흥미로운 법칙이 적용됩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 예를 들어 걷거나 물건을 줍는 일은 로봇에게 여전히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계산이나 법률 분석은 로봇에게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배관공, 전기기술자,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은 AI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직에서 밀려난 수백만 명의 고학력 인재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생존을 위해 그들은 모두 이 안전해 보이는 육체노동 시장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동안 기피되었던 3D 업종에 고학력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률은 폭발하고 당연히 임금은 하락합니다. 결국 기술 하나 배워두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옛말도
거대한 공급 과잉의 파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로 직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왜 샘 알트만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빅테크 거물들은 하나같이 기본소득을 외칠까요? 단순히 인류에 대한 연민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AI가 물건을 무한히 찍어내도 실업자가 되어 구매력을 잃은 대중이 사주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니까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생태계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윤활유이자 구독료인 셈입니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 숨겨진 더 무서운 대가를 경고합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의 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으며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가상현실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 AI는 끊임없이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우리의 동공 움직임, 심박수, 표정 변화까지 말이죠. 결국 알고리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 누구에게 투표할지, 심지어 누구와 사랑에 빠져야 할지까지 AI가 결정해주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계급이 되는 것을 넘어 데이터 생산을 위한 디지털 가축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알고리즘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라리가 말하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속으로 들어가 기계를 거부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순 없지만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휘자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통찰을 빌려 두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실천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 말은 철학적 조언에 불과했지만 AI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AI가 당신을 파악하고 해킹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신의 욕망과 가치를 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모른다면 AI가 당신의 욕망마저 설계할 것입니다. 둘째, 의식과 휴먼 터치의 심화입니다. 지능 싸움은 끝났습니다. 계산과 논리는 AI에게 맡기십시오. 대신 우리는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역, 바로 고통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택하든 그 일에 당신만의 스토리와 진심을 담으십시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의 온기는 가장 비싸고 희소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AI를 도구로 부리는 철학자가 AI에게 질문조차 던지지 못하는 기술자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쓸모없는 계급이 될 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계라는 거인을 탄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알고리즘이 아닌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